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부터 2단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2단원에서는 생활 속 이동수단과 의사소통수단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떠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주요 낱말. 이것의 뜻은요. 사람이 오고 가거나 물건을 옮기는 수단이에요. 종류는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버스, 열차, 배, 비행기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맞아요. 이동수단이라고 해요. 선생님이 요새 목이 안 좋아서 목소리가 많이 이상해졌는데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 이동수단은요, 사람이 오고 가거나 물건을 옮기는 수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타고 다니는 자전거, 그리고 부모님의 자동차, 그리고 AK 플라자 갈 때도 탈 수 있는 버스, 외부로 나갈 때 지하철, 이러한 것들이 이동수단이에요. 이러한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는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사람이 오고 갈 때 빠르고 편안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이용합니다.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편하게 갈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길이 굉장히 막힌다. 그럴 때는 이제 열차를 타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KTX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는 물건을 옮길 때 왜 잘 안 써지지? 이렇게 물건을 옮길 때 물건을 목적지까지 빨리 나르기 위해서 이용합니다. 이동수단을. 자, 그러면 왜 이동수단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동수단이 필요한 이유는요, 등하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대요. 대표적인 거는 이제 그 자전거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우리 걷는 것 자체도 이동수단이에요. 내 두 발이 이동수단. 그 다음에 친구나 친척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필요한 물건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인터넷으로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라고 사탕을 주문했어요. 예를 들어서예요. 사탕을 인터넷에서 주문했어요. 선생님은 사탕이 필요하죠? 그러면 택배 아저씨가요, 그 사탕을 실어가지고 선생님 집 앞에 놔주고 가요. 그러한 것들. 그러면 이제 택배 그 트럭이 이동수단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을 옮기기 위해서, 그리고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단순히 내가 물건을 얻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여가 생활을 할 때도 필요하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친구나 친척을 만나기 위해, 필요한 물건 구하기 위해,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을 옮기기 위해 이러한 예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버스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열차를, 어떤 사람은 비행기밖에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동수단이 서로 다른 까닭은요,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해외여행에 갈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해외여행을 가는 방법을 이제 알아보니까 배로 가는 방법이 있고 비행기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빠른 시간에 여행지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비행기를 타고 가겠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원래는 자동차가 편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길이 엄청 막힌다. 그런 경우에는 열차를 타는 게 조금 더 빠른,
현명한 선택이겠죠? 그 다음에는요. 이것도 좀 중요한 문제예요. 고장에 따라서 네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연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시골에 살아요. 시골에는요. 시골 중에서도 산에 살아요. 산. 그러면 선생님은 배를 쉽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비행기는요? 없어요. 선생님이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자동차나 아니면은 도보. 도보라는 거는 걷는 거라는 거예요. 걷는 거. 도보나 차. 그쵸? 그러한 것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환경이 굉장히 사람들의 이동수단을 많이 결정짓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또 다른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사람들끼리 소식이나 정보를 주고받는데 이용되는 통신수단이고요. 종류는 편지, 전화, 전자우편, 이거는 이메일이라는 거거든요. 이메일 알죠? 이메일. 그 다음에 휴대전화, 인터넷, 팩시밀리, 화상전화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네, 바로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자, 그래서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어째서 의사소통 수단을 사용할까요? 우리는 왜 사용할까? 자, 그 이유는 첫 번째,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소식을 주고받을 때 이용합니다. 선생님은 해외에 살고 있는 친구들도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그 SNS를 통해서 외국에 있는 친구들과 소식을 주고받습니다. 또는 요새는 옛날에는 이메일을 많이 썼는데 요새는 이제 SNS를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목소리가 듣고 싶다 하면은 화상 전화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화상 그 전화가 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필요한 정보를 구할 때 이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텃밭 가꾸기를 하니까 오크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무엇을 이용해요? 뭐 책이나 백과사전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인터넷을 이용해서 뭐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이렇게 글을 남기면 밑에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서 모르는 것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의사소통 수단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과 소식을 자유롭게 주고받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구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무언가 정보를 알려면 뭐 백과사전을 뒤지던지 아니면은 그 옛날에는 아는 게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께 찾아가서 여쭤보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인터넷으로 굉장히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 의사소통 수단이 서로 달라요. 누구는 화상전화하고 누구는 인터넷하고 아니면 누구는 전화로만 하고 전화통화로만 하고 이러한 이유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의사소통 수단을 이용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전화를 하고 싶어요. 그럼 뭐 이용해요? 전화기 이용하죠. 내가 정보를 알고 싶어요. 그럼 무엇을 이용하나요? 내 컴퓨터로 인터넷을 이용해요. 내가 친구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인터넷, 화상전화 아니면은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화상전화를 이용하죠? 네. 그 다음에 의사소통 수단을 이용하는 장소나 시간 등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컴퓨터가 필요한 상황인데 밖에 있어. 그러면 뭘 이용할까요? 스마트폰을 이용해요. 그리고 내가 친구와 전화를 하고 싶은데 친구가 해외에 있어요. 근데 그때는 밤 시간이야. 근데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그러면 이메일을 사용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용하는 의사소통 수단이 다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고장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수단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동수단과 비교해서 얘기를 해보면 선생님은 산골 깊은 곳에 외딴 곳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없어요. 그럼 뭐 이용할까요? 전화 이용하겠죠? 전화를 이용해서 가족들에게 전화를 한다든지 안부를 묻고 그럴 때가 있는데 갑자기 전화선도 끊겼어. 그럼 뭘 이용할까요?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고장에 따라서 우리 고장에는 인터넷이 터진다든지 이거 생각하면 되겠네요. 시골 할머니 댁이나 외할머니 댁을 갔을 때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선생님은 외할머니 댁이 시골인데 그래서 외할머니 댁에 갈 때마다 어렸을 때 인터넷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했던 기억이 있네요. 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이렇게 이동수단과 의사소통수단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또 그것들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사람들마다 이동수단과 의사소통수단을 사용하는 게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댓글을 달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해보는 기회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클래스팅도 의사소통 수단의 하나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 수업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